안녕하십니까. 우리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무성절 윤희석의 꼼수, 친윤과 약속 대련을 하면서 한동훈 당대표를 막아라, 이런 제목입니다. 국민의힘은 배신자 주식회사입니다. 김무성이 회장으로 있고요. 유승민이 사장입니다. 이준석이 후계자로 회사 조직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무성이는 김영삼의 정치를 이어받아서 40년 동안 우파도 아닌 좌파들이 우파인 척 김영삼 때부터 우파 국민들을 속이면서 우파당이 와서 우파 대통령이 나타나면 모두 탄핵시키는 김영삼과 그의 절 김무성이가 대한민국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두 퇴출시키고 감옥 보내고 탄핵시켰습니다. 자, 노태우, 전두환은 김영삼이가 모두 감옥에 보내버렸고요. 김영삼 정치를 이어받은 김무성이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명박 감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우파 정치를 말살하고 있는 자가 바로 김무성입니다. 이제 우파 대통령은 더 이상 탄핵시킬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김무성이가 국민의힘을 다 망쳐버려놓고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놓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김무성이가 모든 것을 간택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 국민의힘도 김무성 배신자 주식회사죠. 김무성이가 뒤에서 국민의힘 대표라든지 비대위원회라든지 원내대표 모두 김무성이가 간택해서 김무성이 개인 주식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이가 뒤에서 여의도 연구원장, 혁신위원장 모두, 그리고 당직자들 김무성 직원이나 다름없죠. 김무성 마음대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치 읽기는 7년 전부터 김무성 배신 세력의 정체를 밝혀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무성 개인 회사, 당직자들과 여의도 연구원은 김무성 개인 회사 직원들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무성이 마음대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착착 임명하고 또 내려앉히고 서로 자기 편끼리 약속 대련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합니까? 그냥 뒤에서 딱딱 내리꽂는 것입니다. 아무 불만이 없죠. 김무성 마음대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키고 싶으면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문수, 한덕수 약속 대련을 하면서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김문수도 김무성 조리요, 한덕수도 김무성 조리입니다. 모두가 한덕수는 대선 후보 시켜준다니까 쏘갔죠. 한덕수도 대선 후보 시켜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광이죠. 그러니까 한덕수와 김문수는, 김문수 한동안은 김문성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김문수 처음에는 자기는 대선 후보 전혀 안 한다고 그렇게 싫다는 것을 김무성이가 대선 후보 시켜준다니까 또 나중에는 좋다면서 나와서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김무성 존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김문수, 한덕수는 대선 후보 된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영광 아닙니까? 결국 한동훈을 대선 후보 못되게 막아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김용태가 비대위원장 됩니다. 아무런 김용태가 무슨 새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인사이동을 그렇게 김무성이가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권성동과 약속대련을 하면서 임기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송원석이가 뚝 나타나더니 원내대표가 됩니다. 송원석이가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그냥 인사이동을 김무성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누가 뒤에서 저렇게 착착 인사이동을 하고 내리꽂나?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김용태가 임기를 연장하더니 바톤 터치, 즉 송원석에게 바톤 터치를 해줬습니다. 이 당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김용태들 무조건 끌어내려야 되는데 임기 연장 안 하게. 김문수가 대선 패배하고 나서 바로 한동훈이가 나타나서 친한계가 국민의힘을 장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용태가 한동훈 친한계들의 정치적인 명분을 치고 나왔습니다. 치고 나와서 권성동과 약속 대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친한들이 오히려 김용태를 도왔죠. 김용태를 도우면서 김용태가 그거를 이용해서 임기 연장을 해서 자연적으로 송원석에게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송원석이 어느 날 갑자기 원내대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송원석이가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송원석만 내보내면 착착 내려꽂는 것이 또 눈치차일까봐 김무성 졸 부산 누굽니까? 이현성입니까? 걔를 내세워서 또 중도층을 걔가 흡수해버리고 결국 송원석이 무난하게 60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김무성이가 내려꽂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그냥 김무성의 인사 이동을 하는 것이죠. 결국 김무성 졸 김용태에서 비대위원장을 송원석 원내대표로 자연스럽게 그냥 바톤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에 내보냈습니다. 안철수는 애시당초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 출마하기 위해서 김무성이가 우선 거쳐가는 그야말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쇼를 했죠. 결국 안철수는 혁신위원장 그만두고 당대표로 가는 것, 이것도 모두가 쇼입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장의 여의도 연구원장 윤희숙을 앉혔습니다. 윤희숙이가 지금 누구와 약속 대련을 하고 있습니까? 친윤 세력들과 약속 대련을 하면서 친한계들의 정치적 명분을 윤희숙이가 들고 나와서 지금 친윤 세력들과 또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 대련을 하면은 친한계들이 낄 자리가 없는 것이죠. 결국 친윤 세력이라고 하는 나경원, 송원석, 김기현, 장동혁 이자들과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희숙이는 친한계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을 치고 나와서 친윤들, 즉 윤석열을 버리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나경원, 송원석, 김기현, 장동혁 이자들을 비판하면서 이자들과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윤희숙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친한계들을 뒷발로 차면서 친한계들도 발들이지 못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파운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8대 개혁인지 뭔지를 내밀어서 게시판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친한계들을 발들이지 못하게 친한계들도 뒷발로 차고 있는 것이죠. 결국 윤희숙은 유승민이 간택해서 국회의원 시켜준 애 아닙니까? 윤희숙은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함부로 맡기는 것이 아니죠. 충성맹세, 유승민한테 충성맹세를 해야 되고 김무성한테 충성맹세를 해야만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앉히는 것입니다. 그 여의도 연구원 윤희숙이가 지금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친윤들과 약속 대련을 하면서 친한계들을 지금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신뢰하기 힘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를 김무성 마음대로 착착 내려꽂는 것, 간택하는 것, 제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셔야지. 지금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국민의힘의 지도부였던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자기 세력이 없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세력이 있습니까? 혼자죠. 김기현 대표가 따르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나경원 의원도 혼자 움직이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껏해 한둘이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각별히 친하다 권영세 파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원내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죠? 따르는 의원이 없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간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송원석 의원님 되게 조용한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원내대표가 되고 당이 실세가 돼요? 근데 송원석 파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나요? 없죠? 그럼 또 간택당한 거죠. 어느 세력이 간택했는지를 보면 국민의힘이 변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구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누가 간택했습니까? 지금까지 김무성이가 모두 그냥 김무성 주식회사 국민의힘을 가지고 노는 것이죠. 결국 조선제일금 한동훈이가 김무성을 사기꾼이죠. 배신자죠. 김무성을 처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무성이 볼 때는 한동훈이 이번에 당대표 나오면 무조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가입을 이미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한동훈이가 못 나오게 지금 계속 한동훈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김무성이는 다시는 국힘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지난번에는 당대표가 되어서 그야말로 공천할 때도 지난 총선 때 어떻습니까? 조용히 당대표 룰대로 했죠. 자기 사람 심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30명 중도층이 지금 김무성한테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한동훈계는 20,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동훈이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은 다시는 김무성한테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중도층도 한동훈한테 쏠리게 될 것이고요. 지금 친윤 세력들에 관한 김무성 졸개들은 모두 자기 총선에는 싸그리 퇴출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년 지방선거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급변하게 들어가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바로 개입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거나 승리하거나 그 상관없습니다. 이제 김무성 세력은 바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이번에 한 대표가 당대표 되면은 김무성은 정치 생명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당대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김무성이는 다시 국힘을 장악할 수 없다. 이번에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은 김무성이 다시는 국힘을 장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동훈 당대표 출마를 못하게 위장전술까지 지금 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환기를 입당시켰잖아요. 전환기가 입당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10만 명이 나를 따르는데 그 10만 명이 당가입을 지난 6월에 했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동훈이 당대표 포기하고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뻥도 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동훈이가 당대표에서 쫓겨나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당원 가입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당대표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죠. 한동훈이한테 당대표 나오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뻥까지 치고 있는 것이죠. 전환기를 입당시켜서 전환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10만 명이 입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동훈이가 내가 나가더라도 당대표 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 선동 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환기가 입당시킨다고 해서 10만 명이 당 가입한다고요? 전부 거짓말이죠. 이렇게 거짓말까지 치고 있는 것이 김무성이다. 즉 김무성이가 이런 거짓말까지 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동훈이가 당대표 나오면 무조건 당원 가입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보나 이미 대세는 한동훈한테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동훈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또 물러나야 되니까 이번에는 참고 나오지 마라. 이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이미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동훈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어서 국힘을 장악해야만이 김무성 배신 세력 그리고 민주당의 호남 세력인 박지원 이 둘을 퇴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박지원과 김무성이 서로 한편이 되어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말아먹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의 정치를 이어받고 이 김무성이는 김영삼의 정치를 이어받아서 그동안에 우파 정치를 말살시켜버리고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두 탄핵시키고 감옥 보낸 자가 바로 김무성과 박지원이 손잡고 한 짓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후에 지금 김무성이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김무성이가 뭐라 그러든 한동훈이는 당대표 나옵니다. 전환기를 입당시킨 것도 모두 김무성이고요. 전환기가 들어오면서 10만 명 당원을 가입시켰다는 것도 모두 뻥입니다. 한동훈에게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라는 압박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거짓 선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도 모두 김무성 직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한교안도 당대표 한번 허수아비 시켜줘서 친박들 말살시키는 용도로 사용했고요. 이준석을 당대표 만드는 것도 모두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김무성이가 만들어줬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김무성 마음대로 국민의힘을 사조직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까지 움직여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도 윤희숙은 친윤들 김무성 조들과 한편인데 이들과 약속대를 하면서 한동훈을 뒷발차기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개파운동을 하지 말하면서 107명 전원에게 서약서를 받는답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숙은 유승민 졸개로서 유승민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희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태와 권성동이 약속대를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송원석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줬고요. 이번에는 윤희숙이가 즉 친한들의 정치 병분을 치고 나왔죠. 또 친한들은 윤희숙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한들의 정치 명분을 윤희숙이 치고 나오면서 이 친윤들 즉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송원석, 장동영 이들과 약속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친한들은 자기 세력이 30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윤희숙을 지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김무성이 하는 이 같은 편끼리 약속대라는 것이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어쩔 수 없이 한동훈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약속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니
친한계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하게 비판하면서도 또 윤희숙이 하는 짓을 지지하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송원석 이 자들이 지금 윤희숙과 약속대를 하면서 윤희숙을 오히려 영웅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약속대를 하면서 윤희숙이가 마치 친윤들한테 핍박받는 것처럼 이런 행세를 보이면서 윤희숙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윤희숙도 이렇게 돼서 나중에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윤희숙과 이 친윤들, 즉 같은 편입니다. 김무성 절들이죠. 이렇게 약속대를 하면서 친한계들이 낄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친한계들한테 목소리를 주지 않고 이렇게 약속대를 합니다만은 우리 우파 국민들은 또 이 친윤들이 하는 행세들 모두 다 까먹죠. 그때 가면 또 이 자들이 국민의힘이 김무성 절들이 장악하고 있다면 이 자들은 또 공천을 다 받죠. 그때 가면은 우리 우파 국민들 한두 달만 지나고 나면은 모두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김무성이다.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그렇게 미워하더니 지금 와서는 오히려 김무성이가 배신자 누명을 한동훈한테 덮으시오고 나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은 지금 김무성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바로 우매한 우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윤희숙과 친윤 세력들이 약속대를 하는 것은 모두가 한동훈을 당대표 못 나오게 하기 위한 김무성의 꼼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동훈이는 당대표 출마합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명령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나와서 국힘을 장악해야지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한동훈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리셋합니다. 김영삼의 정치를 이어받은 김무성, 그리고 김대중의 정치를 이어받은 박지원, 이 두 세력이 둘 다 좌파 아닙니까? 이 자들이 손을 잡고 우파 정치를 모두 말살시키고 우파 대통령만 나오면 모두 탄핵하고 감옥 보낸 자들, 김무성과 박지원만 퇴출시키면 대한민국 정치는 올바로 돌아간다. 그것을 트럼프가 한동훈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 우파를 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을 위해서 한동훈을 지지하고 우파 국민들이 깨어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우파는 바로 서고 국민의힘은 올바른 우파 정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